안녕하십니까. 캔들 마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캔들 혁명 초반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캔들 혁명은 캔들 매매법의 핵심을 간추려서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캔들 매매법은 나온 지가 지난 2010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8, 9년쯤 되었네요. 저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고수,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개인 트레이더일 뿐입니다. 8, 9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 관점을 가지고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죠. 동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좀 얼굴을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좀 못생기기도 하고 나이도 좀 들고 무엇보다 말 주변이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판교에서 작은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니까 저를 아는 분도 꽤 많은데 알 만한 사람은 다 아시겠죠? 보여줄 만한 얼굴이 못 됩니다. 어쨌거나 캔들 매매법은 기존의 어떤 방식과도 유사점이 단 1%도 없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보조지표도 안 보고 안 쓰고 펀더멘탈도 안 보고 추세 신경 안 쓰고 추세 그 다음에 예측 같은 거 안 하고 단타 특히 특히 초단타 스캘핑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저는 캔들매법을 저뿐만 아니고 이제 캔들매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캔들매법은 정석적인 기법이다. 정도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딱 부러지게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이나 비법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투자 기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배운 많지는 않지만 학생분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인데요. 지금 초반부에 제가 강의를 할 게 아마도 여기까지일 겁니다. 시장의 통계, 금융거래 시장의 종류,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 또 기존 캔들 해석의 오류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너무 초보적인 거라 제가 따로 강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캔들의 종류부터 출현 위치 그리고 캔들 신호, 주식에서의 캔들 신호까지는 이미 녹화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실전 활용도 초반부 강의가 끝나면 곧 녹화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캔들 혁명 전체의 핵심이 뭘까라고 보면 저는 이거 같아요. 수익 목표 설정과 특히 손절매와 대응하기. 이 부분이 좀 핵심이 아닌가. 좀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그 실전 캔들 매매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사실 출간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저는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서. 매우 부끄러운 책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벌써 한 8년쯤 됐나요? 6년쯤 됐나요? 지난 지가?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시장 캔들 매매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좀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 혁명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시장의 통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통계는 뭐죠? 시장의 말 그대로 현실이겠죠.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미래에, 그러니까 시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미래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1602년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400년이 지났죠. 근데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는 되게 많아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인용한 건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와 베이징대에서 공동으로 연구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약 1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대만 주식시장의 데이트레이더. 데이트레이더라고 그러면 단기 거래자를 이야기하죠. 데이라는 거는 그 하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해서 파는 그 기간이 보통 하루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0%는 한 달 안에 매매를 그만두고 87%는 3년 안에, 93%는 5년 안에 그만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보면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두겠죠. 그죠? 93%는 5년 안에. 대부분 그 중에 글쎄요. 뭐 절반 이상이겠죠?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데이 트레이드 중에 24.3%가 손실을, 1.6%가 수익을 기록했다. 93.5%가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수십 장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테이블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occasional trade라고 해서 그러니까 띄엄띄엄 거래하는 그 띄엄띄엄 거래하는 기준이 뭔가 라고 하면은 1년에 거래일이 20일 이하 그리고 그 1년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띄엄띄엄 그게 전체에 보면은 42.9%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타이머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within the calendar year니까 거래를 쉽게 표현하면 거래를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된 1년이 안 된 트레이더 31.2%를 빼고 그 다음에 1년의 거래일이 20일 이상인 데이 트레이더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손실을 본 트레이더가 24.3% 수익을 낸 트레이드가 1.6%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00명 중에 42.42명, 43명은 띄엄띄엄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42.9%는 장기 투자자, 뭐 가치 투자자도 있겠죠. 그죠? 뭐 대부분은 부업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냥 흥미로 주식 한두 개 이렇게 사고 그냥 뭐 잠깐 사고 팔았다가 아니면은 그냥 묻어두고 뭐 하는 트레이드를 의미할 거고요. 31.2%는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그 전 페이지에 보면 5년 안에 90 몇 %인가요? 93%인가요?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1년 안에 신입 트레이더가 31%야. 계속 빠지고 새로 들어오고 뭐 무과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100명 중에 이 사람들을 빼고 열심히 거래하는 대부분 전업 투자자이겠죠. 열심히 거래하는 사람들이 약 5, 6% 되는데 그 중에 1.6%만 수익을 내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뭐 95년도, 97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같은 게 0.5%,
뭐 많이 낼 때는 2.4% 낸 때도 있네요. 2003년도에. 이때는 뭐 장이 좋았겠죠. 전반적인. 이처럼 1.6%라고 하지만 100명 중에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띄엄띄엄 거래하는 사람이랑 1년 안 된 사람들은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 이내다. 근데 이게 대만 시장이지만 대만 시장의 문제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국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언급한 통계들은 다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겁니다. 주식 투자 방식 2017년 작년이죠. 1월부터 9월까지의 주식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 전체의 단타가 약 48%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이 48%의 단타 매매 주체가 누구냐? 바로 개인의 95%를 차지하는 게 개인이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거의 단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엄청나죠, 사실.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95.58%다? 단타 매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뭐 90%가 아마 8, 90%가 아마 단타만 하거나 아니면 단타 위주로 가끔 본의 아니게 물려서 뭐 몇 주, 몇 달, 몇 년씩 끌고 가는 손실을 안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깜짝 놀랄 만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또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고 있더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의 수익 비교. 약 1년 한 2, 3개월인데요. 정치 테마주에서 투자한 개인의 약 73%가 손실을 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정치 테마주. 하락한 게 아니에요. 상승했는데 왜 73%?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인데 73% 계좌에서 손실이 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거래대금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의 손실 계좌 비율은 93%에 달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한 16개 종목에 투자한 개인이 상승했는데 73%가 손실을 보고 그 중에 고액 투자자들은 93%가 손실을 봤다. 이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바로 단타를 했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그랬기 때문에 단타가 뭐죠? 손절 짧고 그죠? 손절매 짧고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뭐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뭐 피라미딩 손실 나면은 바로 피라미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몰빵 이 표준어가 몰빵인데 몰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런 종목에서조차도 개인은 손실을 봤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웃기는 현실이죠. 상승하는 와중에 세력이나 뭐 기관이 조금만 한두 번 이렇게 흔들면 차트를 흔들면 그냥 개인은 단타 매매를 하는 대부분 대다수에게는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마치 개미 핥기처럼. 그래서 시루에 휩쓸려서 단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비율 작년 9월 기준인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52%,
코스닥 시장에서.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한 60% 될까 모르겠네.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공격적 성향 그리고 위험 성향의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확신이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뭐 경제지표, 경제뉴스, 뭐 이런 신문에서 떠드는 거 아니면 뭐 전문가든 지인이든 친구든 어디서 뭐 주워드는 거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뛰어든다는 게 문제죠. 자기 스스로 뭐 경제를 분석하거나 경제 흐름을 회사를 해당 종목의 어떤 미래 가치를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분석하는 실력에서 나왔다면 괜찮은데 물론 안 괜찮아요.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어디서 그냥 뭐가 좋다, 뭐가 오를 거다, 뭐 어디 뭐 4차 산업이 어떻고 뭐 어디 뭐 전기 자동차 뭐 어디 그런 게 어떻더라, 북한 경업주가 뭐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는 묻지마 투자, 도박과 마찬가지죠. 그런 도박성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국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단타, 코스닥, 테마주 등으로 함축된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단타, 대박, 한방, 일당벌이 등에 몰두한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 시장의 통계가 그렇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식이든 뭐 선물 옵션이든 해외선물이든 하는 분들 둘러보세요. 어떤지. 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어제 오늘의 또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온 세계가 마찬가지고 주식의 역사 4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그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 시장에는 바보가 늘렸어요. 너무 많아요. 90% 이상이 바보야. 자칭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현명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그리고 또 크게 실패하는 곳이 바로 주식, 뭐 이런 선물 옵션, 외환, 가상화폐 이런 금융 거래 시장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제가 보기에 뭐냐 하면 빚을 내 투자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코스닥과 테마주를 지향하며 이 말은 단기 재료에 현혹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시장, 호객꾼 뭐 이런 거에 외부 영향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단타 매매 위주에서 벗어나 단타는 스캐핑과 데이 트레이딩을 포함하는 겁니다. 가능한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를 한다. 저는 단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타가 정답이 아니고 뭐 스윙이나 뭐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가 수익을 내고 못 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단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단타는. 예? 단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게 사회적으로나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거래를 얼마나 오래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이상 할 거잖아요. 그죠? 10년, 20년 할 건데
이거를 차트 앞에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고 치고 빠지고 자릿함에 물들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 가능성도 장기 투자가 훨씬 높지 단타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 스윙 방식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주식 시장만큼은 가치 투자가 최선이다. 이것도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자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그랬잖아요.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주식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그게 본질이 뭐예요?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에 그냥 발을 담그겠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시키겠다. 여러 사람의 주주를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 투자라는 거는 변질됐죠. 말은 무슨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트레이딩이죠. 단타, 트레이딩, 도박에 가까운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절대 다수가. 그래서 캔들 매매법은 핵심이 되는 소수의 캔들군과 그 주변의 캔들군, 캔들 무리에 이미 다양한 펀더멘털적 요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 가치를 분석하거나 경제 뉴스, 지표, 이벤트를 참고할 이유가 없다. 이게 진짜냐? 네, 100% 진짜입니다. 물론 처음에 선뜻 이해가 안 되겠죠. 캔들 공부 한 1, 2년 이상 제대로 한 분들은 다 대충 인정하시겠죠. 경제 공부는 제 생각이지만 아는 척 하는 거에 불과하고 이 바닥에서는 경제 공부는 애널리스트나 저기 경제 관련 TV 신문에 글 쓰는 분들이나 할 거고 해야 될 대상이고, 캔들 공부는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로 치면은 골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드라이버는 쇼, 퍼트는 돈. 제가 보는 캔들은 퍼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실속 있는 공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문제는 공부가 지루해요. 쉽지 않은 공부예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지루한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후에도 차근차근 시장의 어떤 실상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